안녕하세요. 모드의 던생살기의 모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던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게임 편의성 및 최적화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던파를 플레이하면서 더 수월하고 좋은 환경에서 게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서버가 여러 개 나오는데 서버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던파는 경매장 시스템이 전 서버 통합이고 각종 파티 플레이 컨텐츠를 서버 관계없이 모든 유저들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서버에서나 하셔도 됩니다. 저는 프레이 서버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 선택 이후에 이 모험단 이름을 설정하라고 나오는데 모험단 이름은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것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험단 이름은 한번 설정하면은 바꿀 수 없으니 고민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어서 이 이벤트 캐릭터를 생성하면은 단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만렙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전직 대상으로 한 캐릭, 버퍼 전직 대상으로 한 캐릭을 만들 수 있는데 먼저 이벤트 캐릭터 전체 전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던파의 캐릭터 직업군에는 남자 기검사부터 격투가, 거너, 마법사, 프리스트, 도적 나이트, 막창사, 총검사, 아처, 외전 캐릭터인 다크나이트,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전직 선택하기를 눌러서 둘러보시고 전직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것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벤트 캐릭터로 만렙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재련 캐릭터가 아닌 강화 캐릭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캐릭터 직업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어떤 캐릭터가 강화 캐릭터인지 어떤 캐릭터가 재련 캐릭터인지 보실 수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캐릭인지 재련 캐릭인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홈페이지에 보면은 게임 소개에 캐릭터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전직이 있습니다. 전직을 눌러보시고 데미지 타입에 보면은 퍼센트 데미지와 고정 데미지가 있는데 고정 데미지가 바로 재련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생성할 때 이 캐릭터들을 제외하시고 나머지 퍼센트 데미지 이 전직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성하고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세팅하는 방법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캐릭터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 검기라는 캐릭터로 전체 전직 대상 이벤트 캐릭터 생성하기를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고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이 플레이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분이 육성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육성하기에 앞서서 세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ESC를 누르게 되면은 이 메뉴 정말 많이 나오죠. 뭐 캐릭터에 대해서 모험단, 정보, 커뮤니티, 기타가 나오는데 먼저 게임 설정을 들어가셔서 보면은 화면, 이펙트, 사운드, 시스템, 커뮤니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픽 품질은 먼저 여러분이 컴 사양에 따라서 그리고 화면 비율은 뭐 4:3으로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작은 화면 보통은 16:9로 요즘 많이 플레이를 하는데 저는 16:9로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이 던파는 창모드로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화면이 부담스럽다면은 작은 화면으로 본인 선택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 화면 확대 모드는 하게 되면은 화면이 더 가까이 보이는데 이거는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I 선명화와 밑에 텍스처 업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더 화면이 뚜렷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던전을 플레이하는 중에나 던전 이동 중에 프레임이 약간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내가 컴 사양이 진짜 좋다면은 하셔도 되는데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걸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좀 내려가 보시면은 월드 폰트 선명화 이것도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레임 설정이 있습니다. 수직 동기화, 초당 프레임 최적화, 뭐 프레임 제한 등이 나오는데 초당 프레임 최적화는 체크를 해제하고요. 내 모니터 주사율에 따라서 이 프레임을 높여주시면 되는데 넉넉하게 저는 2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모니터 주사율이 240이나 뭐 그 이상이다. 그러면 300으로 해놓고 플레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캐릭터 가림 기능 이거는 마을에서 이동할 때 캐릭터끼리 많이 있을 경우에 다른 캐릭터들을 가려주고 내 캐릭터만 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이어서 체크를 해주시고 마을 캐릭터 표현은 최대한 적게 저는 1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10% 해주시면 되겠고 밑으로 내려가서 더 보면은 밝기, 대비, 감마, 채도 이거는 여러분의 보시기 편한 정도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필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색약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서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펙트를 보겠습니다. 이펙트를 보게 되면은 먼저는 기본 이펙트에 실루엣 사용, 캐릭터 실루엣, 내 이펙트 포함, 몬스터 실루엣 이 메뉴들이 있는데 먼저는 캐릭터 실루엣을 보면은 이것을 늘리면은 옆에 화면이 보이시나요? 몬스터와 이제 내 캐릭터가 겹쳐 있을 때 내 캐릭터가 가려지지 않고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색상도 고를 수가 있는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흰색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몬스터와 겹쳐 있을 때 흰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몬스터 실루엣을 늘리게 되면은 몬스터가 점점 흐려지는 모습이 보이나요? 내가 스킬을 써서 공격하게 되면은 이 몬스터가 가려지게 되는데 이 몬스터 실루엣을 늘리게 되면은 내 스킬과 몬스터가 겹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뭐 잘 보이는 푸른색이나 이 연두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푸른색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캐릭터를 적용하면은 내가 다음에 신규 캐릭터를 만들더라도 그 캐릭터에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하시고 이거는 한 80 정도? 저는 이렇게 써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그림자 이펙트, 오라 이펙트, 캐릭터 상태 이상 이펙트 이거는 여러분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 전직 각성 이펙트는 키거나 끌 수 있는데 뭐 멋있는 걸 보고 싶다면은 켜놓고 이 화면 흔들림은 꺼주시고 캐릭터 스킬 번쩍인 암전 효과는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이펙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전체 스킬 컷신 이펙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스킬을 썼을 때 1차 각성, 2차 각성, 진각성에 대한 컷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플레이하실 때 보고 싶다면 체크를 해놓고 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해놓고 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캐릭터 스킬 이펙트 투명도입니다. 이 스킬 이펙트를 점점
내리게 되면은 던전에서 수많은 스킬을 썼을 때 화면에 뭔가 이펙트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스킬을 진하게 하거나 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30% 정도로 해놓고 플레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데미지 투명도도 마찬가지로 한 30% 정도. 누적 데미지는 키면은 내가 스킬 썼을 때 총 데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한 30%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 데미지 폰트, 빗맞음, 상태 이상, 이 부분은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소환수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소환수를 전부 해놓으면은 이제 내가 파티 플레이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소환수가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내 소환수만으로 바꿔주셔서 좀 더 원활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HP는 뭐 안 봐도 뭐 이상 없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파티원 이펙트, 이 부분은 이 스킬 컷신을 꺼주시고 스킬 이펙트 투명도를 그래도 한 10% 정도, 데미지 투명도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데미지 폰트 표시, 이 파티원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볼 게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은 켜도 되는데, 저는 끄고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기 이펙트 타입은 뭐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사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운드에서는 여러분이 뭐 전체 사운드, 전체적인 부분부터 효과음, 배경음악, 환경음, 영상 사운드, 파티원 사운드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설정하면 되겠고, 이 부분은 크게 세팅할 거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입니다. 스크린샷 메뉴에 보면은 아이템 획득, 자동 캡처라고 있는데, 이거는 레전더리, 에픽, 신화 태초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었을 때 자동으로 화면이 캡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게임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림에 보면은 여러가지 알림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세팅하면 되겠고, 게임 플레이도 크게 건드릴 거 없으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세팅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여러분 입맛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단축키 설정이 있습니다. 이 던파에는 정말로 많은 단축키가 있고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전체 보기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가지 이 단축키 설정이 한 번에 나오게 되고,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캐릭터, 던전 조작, 단축키 대화가 있는데, 시스템 메뉴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쓰게 될 그런 메뉴에 대해서 단축키를 또 추가 입력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 던파라는 게임은 스킬을 많이 이용하면서 이게 화살표 방향으로 캐릭터를 이동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쓰는데, 왼손에서 많이 쓰는 구간은 이 1, 2, 3, 4, 5, 6, 뭐 QWER부터 해서 이 왼쪽에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 방향키와 옆에 숫자 패드, 이 부분은 지금 비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는 그런 메뉴창을 단축키를 입력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레이드 상점, 앞으로 내가 만렙을 육성하고
레이드를 가게 될 때 이 레이드 상점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뭐 저는 5번으로 두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장비 사전. 이 던파에는 수많은 장비들이 존재하는데 그 장비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사전을 저는 엔터 바로 옆에 있는 이 세미콜론 버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선택. 채널도 참 많이 변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 선택을 이 넘버패드에 입력해 주시고, 그 성장 장비 가이드, 이것도 많이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0번 해놓고, 세리아방도 정말 많이 가는데 이 순간이동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4번, 저는 4번을 두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 단축키들이 뭐 고정된 단축키가 아닌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쓰면 되는데, 잘 손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다른 단축키로 변경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많이 쓰는 메뉴가 여기서 보시면 우편함은 저는 3번. 또 많이 쓰는 게 워프 포탈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뭐 9번,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이 키보드 세팅이 여러분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편리한 방법대로 쓰고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해서 이 단축키를 입력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캐릭터를 보게 되면은, 캐릭터는 뭐 이동, 점프, 상태창 뭐 등등 나오는데, 여기서는 크게 바꿀 게 없으니 넘어가 주시고, 던전 조작에서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왼손을 뭐 기본적으로 AS, DF, 뭐 QWER 등등을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스킬 슬롯에 놓고 스킬을 쓰게 되는데, 손이 많이 가는 쪽으로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Y나 H 이 부분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잘 안 쓰는 편이어서 이거는 다른 키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Y를 Shift로 바꿔 쓰고 H를 V로 바꿔 씁니다. 그러면 이 메뉴가 지금 사라진 메뉴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V는 크리처 스킬 조작입니다. 크리처 스킬 조작을 H로 바꿔주시고, 아까 던전 특수키 2번이 있었잖아요. 던전 조작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를 키보드 방향키 옆에 뭐 0번이나 1번 이렇게 놓고 쓰시면 좀 편한데, 이것도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축키 대화가 있습니다. 이 단축키 대화는 한마디로 뭐 지금 비어있는 단축키들 보이시죠? 단축키 대화에서 내가 어떤 한 단축키를 통해서 그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건데, 먼저는 아이템, 게임, 탈출, 오른쪽 시프트, 그리고 캐릭터, 게임, 탈출, 알트, 이런 식으로 통해서 하게 되면은 아이템이 끼었을 때 이 오른쪽 시프트를 누르기만 해도 바로 아이템이 내 주변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만약 어떤 특정 지역에 꼈을 때 이 지정한 알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채팅 문구 중에 뭐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7번, 8번 비어있는 곳에 놓고 쓰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일일이 이 채팅을 치지 않아도 7번만 눌러도 이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시게 되고, 이 캐릭터만 적용할지 계정 내 모든 캐릭터 적용할지, 근데 변경할 일이 크게 없다면은
계정 내 모든 캐릭터로 적용해서 한 번에 여러분이 다른 캐릭터를 생성하지 않아도 이 전반적인 방금 세팅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쓰는 PC가 아닌 다른 PC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 아까 들어갔던 게임 설정에서 화면 이 부분에서 프레임이 또 그 컴퓨터에 맞게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뭐 200에서 300 해놓으시고 R 캐릭터 표현 이거는 한 10% 해놓고 10% 미만을 해서 설정하고, 그리고 뭐 폰트 설명화 이런 것들은 체크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장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수월한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본 계정으로 들어가서 변경 세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계정에서는 아까 세팅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점들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설정의 이펙트 부분에서 변경됐던 이 점들, 그리고 이 단축키 설정을 통해서 뭐 아이템 끼임 탈출, 캐릭터 끼임 탈출 등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펙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몬스터에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 캐릭터가 아까 설정했던 색으로 보이게 되죠. 하얀색으로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스킬을 썼을 때 몬스터의 색깔이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이게 되죠. 이펙트도 지금 투명도를 30%만 설정했기 때문에 진하지 않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더 진하게 설정했다면은 먼저는 이 캐릭터 스킬 이펙트를 올려보겠습니다. 100%를 했을 때 이렇게 스킬이 엄청 진하게 보이게 됩니다. 스킬을 막 난사하면은 좀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몬스터가 좀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펙트에서 이 캐릭터 스킬 더 연하게 투명하게 하고, 데미지도 지금 제가 데미지 폰트를 써서 막 데미지가 떴을 때 막 이렇게 정신없이 데미지가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보기 불편하면은 더 투명하게 하거나 아예 안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템 끼임 탈출, 캐릭터 끼임 탈출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템 끼임 탈출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은 뭐 구석에 낀 아이템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템이 내 발밑으로 모이게 됩니다. 저는 아이템이 지금 한 번에 먹어졌는데, 이 크리처 보면은 이 그린 아티팩트 효과에 의해서 자동으로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X키를 연타하면은 떨어진 아이템을 바로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그린 아티팩트 레어 등급의 크리처 아티팩트 때문에 한 번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캐릭터 끼임 탈출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눌렀더니 캐릭터가 이동했죠. 만약 어떤 특정 지역에 껴있을 경우에 이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끼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각각 한 번밖에 쓸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던파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단축키 세팅,
그리고 최적화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팅을 하신 여러분이라면 확실히 던파를 좀 더 수월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모든 세팅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의 또 손맛에 맞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음 컨텐츠로는 제가 만들었던 이벤트 캐릭을 만렙까지 육성하고 이 만렙이 되었을 때 어떻게 스펙업을 하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